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삶을 훔칩니다. 리플리 증후군, 거짓말을 위해 다른 거짓말, 계속되는 거짓말, 궁극에는 현실과 거짓을 분간 못하고 거짓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겪어보신 적 있나요? 자신이 부러워하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따라하고 겉모습만 훔치는 게 아니에요. 경험, 추억, 심지어 정체성까지 통째로 가져가죠. 저는 그런 사람을 2년 넘게 옆집 이웃으로 두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제 삶을 복제하는 순간을 목격했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100%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그녀가 여러분의 삶을 훔치고 있을지 몰라요. 2년 전 3월, 제가 사는 아파트 1502호, 옆 1501호의 새 이웃이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트럭이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명품 가구 상자들이 줄줄이 올라갔거든요. 에르메스, 루이비통 트렁크, 이탈리아산 소파박스. 아파트 주민들이 다 구경 나올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집 주인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마치 드라마에서 나온 것 같은 비주얼이었어요. 샤넬 트위드 재킷에 명품 백, 완벽한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심지어 향수향까지 고급스러웠죠.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 그녀가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1501호 김은지라고 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인사를 받았고 그렇게 우리의 악연이 시작됐어요. 처음 한 달은 그냥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은지는 자주 저를 마주치는 타이밍에 나타났어요. 제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면 그녀도 나오고 제가 퇴근하면 그녀도 막 들어오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복도에서 마주친 은지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언니, 혹시 이 근처에 괜찮은 와인바 아세요? 이제 막 이사 와서 잘 몰라서요. 저는 아는 곳을 알려줬고 그녀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언니랑 같이 가도 될까요? 혼자 가기는 좀 그렇고 언니랑 친해지고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우리는 그날 저녁 같이 와인을 마시러 갔어요. 와인을 마시면서 저희는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어요. 저는 통번역학과를 나와서 지금은 글로벌 IT 기업 한국 지사에서 통역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죠. 20대 때 캐나다 토론토에서 2년, 호주 시드니에서 1년 반 정도 어학연수와 인턴 생활을 했다고도 얘기했어요. 은지는 제 이야기에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와, 대박. 언니 진짜 멋있다. 외국 생활은 어땠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처음엔 힘들었죠. 특히 토론토는 겨울이 너무 추워서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친절해서 금방 익숙해졌어요. 언니는 그럼 몇 개 국어를 하세요? 영어랑 프랑스어요. 프랑스어는 토론토에서 룸메이트가 퀘벡 출신이어서 배우게 됐어요. 은지는 눈을 반짝이며 제 말을 하나하나 다 흡수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친근하게 다가오는 새 이웃이 좋았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고마웠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자주 만났고 만날 때마다 은지는 제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학창 시절, 대학 생활, 외국 생활, 직장 생활, 정말 세세한 것까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단순히 제게 관심이 많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2달쯤 지났을 때 은지가 본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사실 저도 외국 생활 해봤어요. 뉴욕이랑 런던에서 5년 정도요. 어머, 그래요? 멋있다. 무슨 일 하셨는데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했어요. 해외 지사 근무하다가 최근에 본사로 발령받아서 이사 온 거예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보다 더 화려한 경력이네 싶었죠. 그런데 몇 주 후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은지가 말했어요. 언니, 있잖아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토론토 겨울이 진짜 너무 춥더라고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은지는 뉴욕이랑 런던에 있었다고 하지 않았나? 은지야, 토론토도 갔었어? 아, 맞다. 뉴욕 가기 전에 잠깐 있었어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말을 돌렸어요. 저는 그냥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계속됐어요. 어느 날 은지가 프랑스어를 할 줄 안다고 하더니 퀘벡 출신 친구한테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랑 똑같았어요. 또 어느 날은 호주 시드니에 대한 추억을 얘기하는데 제가 했던 경험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석영 보면서 와인 마신 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건 제가 했던 거였어요. 제가 은지에게 얘기해줬던 추억이었죠. 저는 기분이 이상했어요.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제 이야기를 듣고 착각한 걸까? 시간이 지나면서 은지의 이야기는 점점 더 화려해졌습니다. 강남에 오피스텔을 샀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오빠가 대기업 임원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어요. 회사 이름, 동료 이름, 프로젝트 내용, 전부 두루뭉술했어요. 그리고 출근 시간도 일정하지 않았어요. 어떤 날은 아침 8시, 어떤 날은 10시 넘어서 나가고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어요. 설마 거짓말을 할까?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 첫 번째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제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옆집 베란다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 달만 기다려달라니까요. 제발 좀. 은지의 목소리였어요. 근데 평소에 그 우아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날카롭고 다급한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죠. 돈 문제로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저는 대학 동기 모임에서 외국계 금융권에서 일하는 선배를 만났어요. 선배, 혹시 김은지라고 아세요? 외국계 대기업 마케팅 시니어 매니저란데요. 선배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김은지? 못 들어봤는데. 이 바닥 좁아서 그 정도 경력이면 소문 안 날 수가 없거든. 어느 회사? 제가 얼버무리자 선배가 웃으며 말했어요. 야, 혹시 사기꾼 아냐?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 조심해.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일요일에 왔습니다. 부모님과 청담동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창밖으로 은지가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근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낡은 옷에 머리도 묶지 않은 채 싸구려 비닐봉지를 들고 급하게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뒤를 따라가 봤어요. 은지는 골목 안쪽 고시원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파트 관리실에 물어봤어요. 1501호에 정말 김은지 씨 사는 거 맞아요? 관리실 아주머니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1501호? 거기 2년째 빈집인데요. 집주인이 외국 나가 있어서요. 그날 밤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은지는 빈집을 마치 자기 집처럼 꾸몄던 거예요.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택배를 거기서 받고 가끔 그 집 앞에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제 이야기를, 제 경험을, 제 삶을 훔쳐서 자기 것처럼 만들었던 거죠. 토론토, 시드니, 퀘벡 친구, 통번역대학원. 제가 얘기했던 모든 게 은지의 거짓말 속에 녹아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동시에 화가 났고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 주말 저는 1501호 앞에서 기다렸어요. 은지가 나타나서 문을 열고 쇼핑백을 안에 넣는 걸 봤죠. 그리고 그녀가 계단으로 내려가는 걸 따라갔어요. 고시원 건물까지요. 이제 모든 게 확실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따져 물을 용기도 없었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도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1501호 앞에 채권 추심업자들이 와 있었고 은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제발요. 정말 다음 주면 갚을 수 있어요. 다음 주! 넉 달째 다음 주라고 하잖아! 주민들이 나왔고 관리실 아저씨가 올라왔고 경찰도 왔어요. 그날 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김은지가 아니라 이미선, 38세였어요. 인천 고시원에 살면서 각종 대출로 생활했고 빚은 8천만 원이 넘었어요. 직장은 없었어요. 되는 대로 알바를 할 뿐 수입은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됐대요. 대학도 거짓말, 지방 전문대 중퇴였어요. 외국계 기업, 거짓말, 해외 생활, 거짓말, 여권도 없었어요. 강남 오피스텔, 거짓말, 제주도 펜션, 거짓말, 대기업 임원 오빠, 거짓말, 명품 가방들은 중국 짝퉁이었고 1501호는 빈집,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사용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녀가 10년간 5군데 이상의 동네를 돌아다니며
똑같은 짓을 해왔다는 거였어요. 매번 새로운 이름, 새로운 직업으로, 그리고 친해진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거나 사기를 쳤던 거죠. 조사 결과 그녀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날린 사람이 7명, 총 1억 원 이상이었어요. 경찰이 떠나고 며칠 후 미선 씨는 고시원을 빠져나갔어요. 짐도 거의 다 두고요. 일주일 후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도 그냥 행복하고 싶었어요. 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이해해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추천 계정 하나를 발견했어요. 프로필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은지, 아니 이미선이었어요. 근데 이름은 또 달랐어요. 이번에는 최아영. 프로필을 클릭했어요. 그리고 본 순간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통번역대학원 졸업, 글로벌 IT 기업 통역사, 부산 거주, 세계 각국을 누비는 삶. 제 프로필이었어요. 제 학력, 제 직업이 그대로 써져 있었어요. 더 소름 끼친 건 피드였어요. 사진들을 하나하나 내리면서 보는데 제가 예전에 SNS에 올렸던 사진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토론토에서 찍었던 겨울 풍경 사진. 저는 이미 몇 년 전에 삭제한 사진이었어요. 근데 그녀는 그 사진을 캡처해뒀는지 자기 계정에 올려놨더라고요. 토론토 겨울은 정말 춥지만 아름다워요. 샵 토론토 생활 샵 캐나다 일상. 제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찍었던 석양 사진도 있었어요. 시드니에서의 마지막 석양.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그리울 것 같아요. 샵 시드니 샵 호주 생활. 심지어 제가 회사 행사 때 찍었던 사진도 있었어요. 저는 포토샵으로 지워져 있고 배경만 남아서 마치 그녀가 그 행사에 참석한 것처럼 보였어요. 댓글들을 봤어요. 언니 너무 멋있어요. 저도 통역사가 꿈인데 조언 좀 해주세요. 하영 언니 인생 진짜 화려하다 유유 부러워요. 통번역은 진짜 엘리트 코스인데 대박이에요, 언니. 그리고 더 끔찍한 게 있었어요. 최근 게시물에는 부산 해운대 고급 레스토랑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명품 옷을 입고 고급 와인을 마시는 사진들. 그리고 맨 위에 고정된 게시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부산 생활 최고. 사진 속에는 2~3명의 여자들이 함께 찍혀 있었어요. 모두 밝게 웃고 있었죠.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알 수 있었어요. 저처럼 속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걸.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최아영이라는 사람의 화려한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다는 걸.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마치 현실인 양 자신의 뇌를 속이는 지경까지. 리플리 증후군. 여러분 옆에도 있습니다.